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우짜 개인적으로 역사, 전쟁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관련한 컨텐츠 중 하나로 한번 AI를 갖다가 등장시켜서 한번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컨텐츠 영상의 제목은 AI는 비전투원 숫자를 획기적으로 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국자 캠 쪽으로는 NO, 아니다 라고 답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럼 한번 얘기를 말씀드려 보이죠. AI 얘기를 하면 흔히 나오는 얘기가 인력 축소입니다. 아주 화려하죠. 이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이미지입니다. 물론 현장에서 땀 흘려 뛰는 인력들은 AI의 할아버지가 나와도 아예 대체 불가이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언뜻 보기에 정보를 요약하고 각종 주문을 놓고 등등 별로 표도 안 나지만 상당히 괜찮으며 반드시 필요한 일들 또는 인력들을 AI로 인해 쉽게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군대는 어떨까요? 갈수록 전투원보다 비전투원 규모가 커지는 역사적 트렌드를 뒤집고 비전투원들의 숫자가 AI 덕분에 축소될까요? 줄어들까요? 우짜는 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좋아하니까 역사 얘기를 한번 해보죠. 역사, 특히 전쟁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듯이 나폴레옹 시절에는 사단이나 군단 참모 인원들의 스태프들 숫자가 12명이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1세기 현재는 나폴레옹의 군대와 거의 같은 규모의 편제를 돌리는데 필요한 스태프들 숫자가 1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트렌드를 기름기 잘잘 흐르는 말로 바꿔서 말하면 이빨 대 꼬리 비율, 영어로 하면 tooth to tail ratio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줄여서 T3 ratio라고 하는데요. 이빨 대 꼬리 비율 트렌드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이 군대에서 스태프들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건 말이죠. 위에 지금 보시고 있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게 바로 1차 세계대전부터 2005년 이라크 전까지의 병력 그러니까 일반인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사단이다 하면 사단 전체 인원 중에서 실제로 전투를 뛰는 인원들의 숫자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보시기보다는 상당히 좀 너무 작죠. 한국전의 경우 7.5%, 베트남의 경우에는 베트남전의 경우에는 7.2%밖에 안 되고 냉전 시절에는 6.5%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영화에서 나오는 군발이들이 맨날 총 쏘는 전투원밖에 없던데 왜 비전투원 숫자 또는 비율이 왜 그렇게 높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군필자들이 많은 속된 말로 천지백갈이 우리나라 특히 한국 남성들의 경우에도 군필자들 말하는 겁니다. 주특기만 다를 뿐 죄다 알보병이었는데 지금 영상에 나오는 이런 표가 비율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군대, 즉 현대 군대로 올수록 더 복잡해지고 더 많은 병참 조정이 필요하며 정찰, 표적 획득, 사격 통제 등등 여러 가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수행해야 하며 그런 일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영화에 나오는 것과 달리 모니터를 보고 키보드와 마우스를 조작하는 비전투원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다는 소리 얘기가 되겠죠. 물론 이런 트렌드, 그러니까 T3 트렌드, 그러니까 이빨 대 꼬리 비율, T3 비율 이외에도 또 다른 미묘한 효과가 또 있는데요. 바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제본스의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블로그에서 여러 차례 제본스의 역설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위에 지금 설명에 백바이어 밑에 설명되어 있는 글을 갖다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효율성은 소비 감소에 역효과를 낳는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걸 갖다가 또 바꿔서 말씀드리면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경우 수요가 더 커진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예,
표로 나오고 이러니까 조금 복잡한데 말씀드리는 거 보면 그냥 간단합니다. 자원을 갖다가 더 많이 쓸 수 있게 되면 수요 역시 더 커지게 된다 이 말이 됩니다. 관련해서 면화씨를 분리하는 조면기 발명으로 유명한 미국 공학자이자 발명가인 일라이 휘트니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라이 휘트니는 면화 가공에 들어가는 노동력을 절약하는 장치, 즉 조면기를 발명하면서 18세기 당시 미국 내 노예 제도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흑인 노예들이죠. 흑인 노예들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라이 휘트니가 발명한 조면기는 오히려 면화 재배량의 폭증으로 이어지면서 흑인 노예에 대한 수요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버렸습니다. 즉 각각의 흑인 노예들이 생산하는 면화의 양 자체가 증가함에 따라 흑인 노예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만들어졌다라는 소리가 되죠. 예, 다시 군발이 얘기로 돌아오면요. 현대 군대로 오면서 비전투원들의 업무 역시 각각의 비전투원들이 만들 수 있는 더 가치 있는 데이터든 물건이든 뭐든 상관없이 하여튼간에 더 가치 있는 것들이라면 뭐든지 수요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짜의 경우 우짜가 군대를 간 게 좀 꽤 오래됩니다만 우짜의 경우 북구시 대회 나갔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서무계로 뽑혔다가 서무계 사수가 우짜의 아버지 군기라 그래가지고 아버지 군기가 있고 아버지 기수죠. 아버지 기수라서 우짜를 생각해서 알보병으로 내려보내줬습니다만 하여간 패스하고요. 우짜의 경우 그래 본의 아니게 북구시대에 나갔다는 이유로 서무계로 한번 뽑혔다가 타자기를 갖다가 두들길 뻔했다가 다행히도 패스됐습니다만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아름다운 여성이 포즈를 잡고 있는 것처럼 타자기가 등장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서 및 사무원들의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타자기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비서 또는 사무원들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각종 서신 그리고 이거 타이프 그러니까 타자기로 생성되는 만들 수 있는 각종 종이들의 양이 크게 늘어나 버렸습니다. 타자기의 등장은 더 많은 정보를 더 먼 거리로 전송하는데 타자기가 등장하기 이전보다 편리한 시기에 함께 이루어지면서 시대의 필요에 적합한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요. 타자기는 사업이 커지는데 도움이 되는 더 세부적인 각종 경영 지시 및 주문과 사업체가 더 크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조정, 코어디네이션이라고 하겠죠. 영어로 하면 각종 조정을 요구하는 더 복잡한 작업을 가능하게 만들면서 더 많은 직원에 대한 수요를 촉진했습니다. 설명이 자꾸 3초포로 빠지는데요. 예를 들어 지속적인 감시가 제공되어야 하는 합참상황실에 AI가 들어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기존에 하던 각각의 위협, threat 요인들을 파악 및 분석하고 병력 및 장비들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등등 아주 수많은 일들을 AI와 결합시키면 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뛰어난 군대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생각이 지휘관들은 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 인력들을 갖다가 AI와 결합하게 만들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처럼 드론전이 기본인 전장에서 단일 분대를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여러 비전투원들, 예를 들어 AI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향후 AI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드론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드론 조종수, 우리나라 말로 하면 드론 조종사, 조종수, 이래 되겠죠. 하여간 드론 오퍼레이터 등 비전투원의 숫자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해서 인텔팍스의 2023년 4월 25일 기사 내용을 우짜가 캡처해서 올려놨는데요. 올렉산드로 시리스키는 바흐무트 쪽 러시아 공격그룹 지휘관들이 특수 소프트웨어인 알파인 퀘스트 GPS가 탑재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밑줄 친 내용입니다. 알파인 퀘스트 GPS 상에서는 우크라이나 군의 화력,
이건 뭐 화력이라면 뭐 포병하고 뭐 대전차 미사일 등등 뭐 이런 걸 말하겠습니다. 화력의 위치, 좌표, 공격 대상,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공격해야 할 대상, 그리고 러시아군의 공격 경로, 그리고 인접한 우크라이나 부대들의 위치와 임무 등이 표시되어 있다고 한 후 러시아군의 탱크와 포병으로 우크라이나 군을 제압한 후 UAV, 그러니까 드론을 반드시 사용해 해당 공격팀이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관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짜가 간단하게 관련 영상을 한번 올려보면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러시아군 드론 오퍼레이터가 러시아군 공격팀에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이죠. 적의 사격 위치, 이용 가능한 은폐물, 뭐 영상 끝까지는 제가 안 틀겠습니다만 다가오는 차량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으며 심지어 건물의 입구까지 세세하게 관리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영어로 해가지고 번역이 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주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상은 뭐 여기까지만 하고요. 즉 예전 군대에는 없었던 드론 오퍼레이터까지 추가되면서 이빨 대 꼬리 비율, 그러니까 T3 레이시오 트렌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무리해 보면 AI는 비전투원 숫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하에서 만든 이번 컨텐츠의 요점은 기술은 말 그대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풍부하게 제공될 때까지 해당 기술의 새로운 용도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AI로 인해 일반인들이 보기에 쓸모없을 것 같은 비전투원들의 숫자가 줄어들 일은 역시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역사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든지 풍부함은 수요를 감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컨텐츠 또 새롭게 하나 또 뭐 컨텐츠를 만들어 봤는데요. 구독자분도 아직 작으니까 뭐 자유롭게 우짜 마음대로 아주 컨텐츠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불타는 금요일이죠. 오늘 불타는 금요일이니까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아마도 이런 별도 컨텐츠 뉴스 이외 뉴스 모음 이외 별도 컨텐츠는 아마 우짜가 아마 또 한 일요일에 하나를 더 올릴 것 같습니다. 아마 좀 복잡한 걸 올리든지 아니면 간단한 걸 올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겠습니다. 남은 금요일 저녁 시간 잘 보내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